제가 요새 AIDT라고 들어보셨죠? AI 디지털 텍스트북. 내년부터 3, 4학년 들어와요. 그쵸? 디지털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3, 4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이제 디지털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이책이 아니라. 근데 종이책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종이책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3년. 3년이면 이제 뭐 1, 2, 3 이렇게 다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AIDT에 대해서 뭐 선생님들 연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우려도 많고 이런데, 이게 그러면서 어떤 실무진들은 전기를 이 렉에 꽂아두게 되면 그 렉에 꽂아둔 게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또 바닥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4시간, 5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 바닥은 이거, 전기가 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실처럼. 이렇게 교실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냐면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이 테크 기업을 만들거나 경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주 중심의 그런 회사들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영진들이 살고 있는 테크노밸리, 그 실리콘밸리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이 자녀들이 보내는 학교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학교예요.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유치원도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학년제로 운영을 해요. 쭉 올라가는데. 등록금은 1년에 적어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예요. 뭐 이 사람들 워낙 부자니까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사립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봤어요. 어떤 거냐. 여기 원칙들이 있어요.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뭐 하냐면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사주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전자기기, 노트북, 그 다음에 심지어 프로젝터까지 이런 것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육과정, 교사들이. 그러니까 아이 지급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책상도 나무 책상과 나무 의자. 사물함도 나무 책상과 나무 의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헝겊으로 만든 장난감하고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에요. 아이들이 놀 때는 자연으로 나가서 애들이 노는 게 뭐냐면 흙놀이, 비맞기, 그리고 재배하기, 식물재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안학교들도 많아요, 사실 보면.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돈 벌었는데. 자기 자식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자기네들이 돈 번 수단들하고 근처에 가는 것들을 배제시키는 교육을 시킨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돈이 이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럼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런 디지털 교육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공교육이에요. 그렇죠. 공교육. 대단히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6학년들 노트북 하나씩 다 줬잖아요. 집에는 못 갖고 와도. 아이들 너무 다 준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밑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전학년 다 하나씩 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그게 지금 우리는 이런 테크 교육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고 있지 않나. 진짜 그러면 테크 교육으로 가는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은 맞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식들은 이렇게 크면 테크가 있고 디지털이 있고 사람 대 사람이 있는데 디지털이 이것들을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렇고 우리 카톡이 그렇고.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의 관계들은. 근데 얘네들, 이 경영진들은 자기 자식들은 얘를 빼고 인간 대 인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연에 가서 놀아라. 가가지고 게임하거나 채팅하거나 이런데 그것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거 이거는 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했던 거고 종이책과 칠판으로만 공부한대요. 그쪽에서는.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자녀를 정보기술 교육으로 떼어놓는 교육을 선택하는데 공교육이나 일반 학교에서는 어때요? 매체와 기술을 소비하는 학교는 학교로. 그러니까 그들이 경영진이 돈 버는 그런 것들을 학교가 나서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떠냐? 제가 만약에 어떤 여건이 돼서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면 뭐 초중고 뭐 어쨌든 상관없이만 뭐 입시 교육에 연결된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 첫 번째는 학급당 16명 정도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그 학교의 아이들만, 부모님도. 그럼 연락을 해야 되네. 그럼 뭐, 그 스마트폰, 핸드폰, 그렇게 인터넷이 안다는 거 살 수 있잖아요. 진짜 연락이 정말 필요한 아이거나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제가 합의를 보고 싶은 게 아이들을 절대 사주지 않는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주지 않는 거.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부모님도 적어도 본인들은 가지고 다닐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게. 그런 학교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정보기기 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수업이 안 되냐? 충분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구태의원의 옛날 교육이냐? 그렇지 않은지는 아시잖아요. 예전의 고전들이 아직까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생태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의식들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구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러죠. 가이아. 그러니까 지구를 한 가이아라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그 안에는 나무도 있을 거고 고래도 있을 거고 사슴도 있을 거고 고양이도 있고 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간이 다른 영역까지 침범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교육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들은 칼날이 돼서 우리의 목으로 다시 향한다라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생태교육은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등한시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태교육은 고리타분한 교육이고 아니면 디지털 교육은 최첨단의 교육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생태교육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교육들은 삶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건 아주 부수적인 거, 수단이고 지엽적인 거잖아요. 디지털 교육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교육 공간을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누가 오겠습니까만 그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 다음 학교 제가 가게 됐을 때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주지 않는 거. 두 번째 부모님들은 학교에 스마트폰 가지고 오지 않는 거. 그리고 정말 전화가 필요하면 투지폰을 사주지만 그것들은 뭐 이렇게 뭔가 증서를 써서 제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혼자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도 이거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달라는 논리에 밀느냐. 우리 아이들 다 있잖아. 애들 다 있어서 그거 아니면 난 따돌림 당해. 애들이 다 해서 나는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그렇게 해서 밀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분,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 막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거. 이것도 부모님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아이들도 다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자책감. 그 생각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저기라도 보내면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보육에 대한 거죠. 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이 세 가지의 개념인데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듣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고 들으면 공부를 잘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가지지 않을 거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그 공간에 있을 때 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